탄핵 심판도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는 뭐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 그 내용을 검찰 내 특수본이랄지 여러 다른 대책 기구로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의 쟁점에 서 있는 인물은 단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정황들이 공개된 부분이 있죠. 네, 검찰국장과 넉 달 정도 동안 거의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좀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그 법무부 검찰국장은요. 그 2천여 명의 검찰의 인사권을 아주 총괄하는 실무 총책인 검사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결국에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병우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그 인맥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맥들에게 본인의 청와대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통화 내용이 밝혀져야 그렇죠. 되겠지만은 예. 횟수만 보더라도 저는 민감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또 검찰총장과 저렇게 전화를 갖다 수없이 했다는 것은 네. 분명히 청와대 의중을 갖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셀프 수사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발표해야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장이라든가 대검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지검하고 거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총장께서는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그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좀 가끔 통화도 합니까? 통화 내역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통화를 하냐고 내용 관계없이 하기는 통화는 좀 하는 사이입니까? 통화 내역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에 관련해 인사라든지 네. 본인의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통화하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이든 어쨌든 아까 인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인사 문제, 인사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얘기는 맞고요. 총장과 인사 문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대검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평상시에요? 네. 필요가 있으면 통화합니다. 또 대검차장 간 법무부 이후는 안대근 검찰국장과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통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서. 차장도 대검차장 간 이후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이기 때문에 필요상 통화했습니다. 업무상. 통화했죠? 법무부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최근의 얘기와 과거의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해명도 비슷합니다. 출장 일정이랄지 당시에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게 현 총장의 검찰총장의 입장이고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통화는 일상적인 통화 말씀한 맥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죠. 민정수석이 정말 백지 상태에서 법무부 사람들과 또는 검찰 쪽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민정수석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하는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상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관례상 그랬을지는 몰라도 관례상 민정수석이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의 밑에 있는 어떤 검찰들도 검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금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퇴직을 하고 검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관행적으로 검찰 수사 권력을 그런 식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법률적으로 직접 따져보게 되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수사 담당부 본부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더더욱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본인이 직접 수사의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수사의 대상자가 수사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연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금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2015년도 1월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 문건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지금에 드러나서는 전부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이 안에 들어있는 문건 내용은 전부 다 찌라시다라고 하면서 문건 유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수사 결과는 이 문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건 유출자만 뭐 조홍천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처벌을 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수사를 책임했던 정윤회 문건 유출을 담당했던 그 바로 그 서울중앙지검장님이 현재 지금 김수남 총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의 어떤 청와대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수사를 했던 청와대가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범위를 조금 좁혀볼게요. 예.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이제 좀 한 발짝 넘어서서 본인을 포함한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움직임 네.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와중에 전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민정수석이 조금 전에 뭐 전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은 가령 청와대 경제수석 같으면은 경제부처 장관 차관들과 수시로 전화합니다. 그렇죠. 업무 연락을 할 때 교육문화수석 같으면 교육부 장차관, 뭐 문화부 장차관하고 수시로 네. 연락을 해요. 예. 하는데 다만 지금 그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니까 우병우 전 수석 자체가 그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돼 있었고 네. 또 특검팀에 특검이 아니고 검찰팀에 그 수사 대상이 돼 있었죠. 예. 그 특별감찰관실에서 네.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과연 그 업무 연락만 했겠느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업무 관련 일을 전화를 했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일 같으면 또 몇 마디 또 이야기를 나눴겠죠. 나누고 또 검찰청 김순환 총장과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이루어진 날을 보면은 그 시점이 굉장히 미묘해요. 예. 이숙수 특별감찰관이 예.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병우 감찰 누설을 했다. 이 논란이 일어난 시점. 또 뭐 정강 압수수색 뭐 며칠 전 이런 식으로 중요한 시점에 통화를 한 기록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특검 활동이 끝나고 다시 검찰로 조사를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맡을 것이냐. 그렇죠. 그동안은 특별수사본부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는 예. 특별수사본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예. 특별수사본부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영렬 중앙지검장과도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다음 날 통화한 기록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수사를 맡겨서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검찰의 다른 또 새로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든지 새로 꾸려야 되냐, 이런 그런 문제가 얘기가 또 나오고 그 숙제를 불거지는 남게 되죠. 거죠. 예.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이 행정 체계가 예. 이렇게 뭐 이 피의자와 조사 대상자가 서로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형태가 되어 있다. 다시 검찰에 어디가 맞더라도 이 일을 갖다가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남겨주는데요.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일반 민간인이 강제적으로 징발돼서 배심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의자 쪽에 그 변호사하고 접촉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정도로 엄격하게 네.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지난 한 7월 6, 7월 경에 정강 가족법인 횡령이나 아들 운전병이나 더 나아가서 그 장인 땅과 관련되는 의혹이 등장되었을 때 우 수석이 그 자리에서 하루에 수십 통 검찰과 통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때 당시에 옷을 벗겨서 민간인으로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건 뭐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는데요. 그때 그런 의견들이 예, 그걸 나왔었죠. 10월 말까지도 그냥 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안을 보도하려는 언론에 대해서 부패 기득 언론이나 좌파 언론의 이런 이 결합에 의해서 정권을 흔든다라는 이야기가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이 사실 야당이 뭐 목소리 높이고 핏대 높여서 뭐 좀 하는 것 같더라도요. 이런 부분에조차도 하나 제대로 견제도 못하는 무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조차도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조사 대상자인데 자기를 조사할 사람들의 수장한테 수시로 전화했다. 이거 지금 통화는 했지만은 무슨 통화를 했는가는 끝내 안 밝혀질 겁니다. 쌍방이 녹취했을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미궁에 가는 거고 그냥 네. 해보는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 한국의 법치의 수준이 이렇게 저열하다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수사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네. 본인의 인사권자를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하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 지금 이제 공수처라고 얘기하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소리를 과거에는 그 대검의 중수부장이 중수부에서 그걸 했었는데 예. 검사장이 중수부장이 돼서 그것도 못 믿기 때문에 그걸 폐지했지 예.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시스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서 실천했던 거 하나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는 수석들과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배우자와 사촌 이내를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그 제도는 했는데 그 제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그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는 게 야당과 진보 진영의 의견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 그러니까 앞서 조금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특수본 또는 뭐 어쨌든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향후 수사를 맡게 될 텐데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단은 안 하겠지만 새로운 특수본을 좀 꾸려야 된다. 아니면 어쨌든 새로운 일을 대체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자체도 특검 연장을 불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의견이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보고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좀 나와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보게 되면 수사를 사실상 못했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과연 직권남용이라든가 수사와 관련된 뭐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 지금 전화 통화를 했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안태건 검찰국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검찰에서 파견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해직을 하고 사임을 하고 청와대로 온 이런 행정관 출신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내에 수사를 빨리 결론을 짓겠다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특검에서도 하지 못한 수사를 특수본에서 그냥 넘겨받아가지고 예. 과연 검찰 수뇌부를 노리는 수사인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완의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조금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뭐 특검이 예. 그 김수남 총장이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나 김재원 차장이나 또 법무부 국장이나 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게 언제쯤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통화 기록을 확보를 네. 하고 지금 특검 활동 기간이 끝나고 예. 나서 이것을 예, 발표를 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리 확보가 돼 있었다면은 당연히 우병우 민정수석을 전 수석을 먼저 불러셔야 되고 그 지금 넉장 뭐 그 소환 이런 지적도 나왔지 예, 않습니까? 예, 넉장 그렇죠. 소환했으니 그 앞에 그 사전 조사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늦게 불렀다 했는데 사전 조사 기간에 이런 것들이 다 그 확보가 됐으면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서 예. 영장도 그 청구가 됐지만 불발되니까
이거 좀 뭐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구실로 하나를 삼았죠. 삼았지만 그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어려워져 버린 거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서 12월부터 뭐 저희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ABC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부터 사실은 조명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상당히 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그런 좀 비관적인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를 앞으로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예. 또 검찰총장과 저렇게 얘기를 전화를 갖다 수없이 했다는 것은 네. 분명히 청와대 의중을 갖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셀프 수사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발표해야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장이라든가 대검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지검하고 거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총장께서는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그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말고. 탄핵 심판도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는 뭐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 그 내용을 검찰 내 뭐 특수본이랄지 여러 뭐 다른 대책 기구로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의 쟁점에 서 있는 인물은 단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정황들이 공개된 부분이 있죠. 네, 검찰국장과 넉 달 정도 동안 거의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좀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그 법무부 검찰국장은요. 그 2천여 명의 검찰의 인사권을 아주 총괄하는 실무 총책인 검사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결국에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병우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그 인맥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맥들에게 본인의 청와대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통화 내용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예. 횟수만 보더라도 저는 민감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국장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김주현 대검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평상시에요? 네. 필요가 있으면 통화합니다. 또 대검차장 간 법무부 이후는 안대근 검찰국장과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통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서. 차장도 대검차장 간 이후에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이기 때문에 필요상 통화했습니다. 업무상. 통화했죠? 법무부에 있는 네. 분들하고 통화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최근의 얘기와 과거의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나온 해명도 비슷합니다. 뭐 출장 일정이랄지 뭐 당시에 뭐 진경준 검사장의 뭐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검찰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게 현 총장의 검찰총장의 입장이고 예. 뭐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통화는 뭐 일상적인 통화, 예. 뭐 말씀한 맥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다면은 네.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죠. 민정수석이 정말 백지 상태에서 법무부 사람들과 뭐 또는 검찰 쪽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민정수석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하는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상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관례상 그랬을지는 몰라도 관례상 민정수석이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의 밑에 있는 어떤 검찰들도
검찰에서 청와대 파견 금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퇴직을 하고 검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관행적으로 검찰 수사 권력을 그런 식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법률적으로 직접 따져보게 되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수사 담당부 본부장에게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더더욱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본인이 직접 수사의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수사의 대상자가 수사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연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금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좀 가끔 통화도 합니까? 뭐 통화 내역까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통화를 하냐고 내용 관계없이. 하기는 통화는 좀 하는 사이입니까? 뭐 통화 내역까지 뭐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그럼 않은 것 뭐 같습니다. 인사에 그러나 관련해 뭐 인사라든지 네. 뭐 본인의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통화하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이든 어쨌든 무슨 아까 뭐 인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인사 문제, 일반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얘기는 맞고요. 총장과 인사 문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